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중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노팅엄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했던 이 경기, 앞으로 주중 경기들이 몰아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로테이션도 돌릴 줄 알았던 이 경기는 예상보다 매우 타이트하고 오히려 노팅엄의 우세 속에 경기가 진행되면서 간신히 2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정들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손흥민을 비롯해서 고정적으로 선발을 내세울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혹시나 그래서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최종 선택은 울버햄튼 때와 같은 라인업으로 노팅엄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스 골키퍼부터 센터백에는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 윙백에 에메르송, 페리시치, 미드필더에 호이베르, 벤탄쿠르, 공격진에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였습니다. 손흥민은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채 후반 74분에 교체가 되었고, 케인은 전반전 클루셉스키의 도움으로 한 골, 후반전에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 히샬리송의 어시스트로 케인이 또 한 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개막 후 무패 행진으로 3승 1무를 기록하게 되었고, 아스날이 4연승 1위, 맨시티가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3승 1무 2위, 다음으로 토트넘이 3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 혹시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손흥민의 팀이 승리를 거뒀고 손흥민의 콤비 케인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팀 분위기는 매우 좋은 상황인데, 이 복잡한 감정은 뭘까요? 경기 시청 중 손흥민이 교체가 되었을 때는 이례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서 매우 격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유가 밝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팀 승리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은 분노를 하고 있으니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죠. BBC는 손흥민이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걸 알 거라고 했고, 스카이 스포츠는 확실히 손흥민의 본래 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마친 후에도 강행군이 그대로 이어지고 콘테식 지역 훈련까지 소화하면서 콘테 감독이 체력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고, 현재 토트넘의 선수 변화에 따른 경기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는 듯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분석은 손흥민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 선수들의 폼이 좋으니까 손흥민이 최근 3년 동안 보여준 활약과 전혀 다른 광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 선수는 케인과 페리시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연관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콘테오 토트넘이 강해지기 위해서 압박을 풀어내려 하고 잘 되지도 않는 패스 플레이를 시도하다 보니 손흥민은 2선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이 볼을 받을 위치가 아닐 때는 그 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뺏겼거나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니까요. 경기에서 어떻게 모든 볼을 손흥민에게 주겠습니까? 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토트넘의 경기는 손흥민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팀 내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득점 기회는 2번 찾아왔는데 전반 16분 전면 특허 가마차기 슈팅이 나왔는데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가장 멋진 슈팅이어서 솔직히 손흥민의 득점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을 0대1로 마치고 오히려 노팅엄이 경기력이 더 좋았다 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전과 다름없이 전반보다 좋은 경기력이 나오긴 했는데, 손흥민도 득점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정확성보다는 마음이 급한 듯 슈팅을 연발하다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왜 본인에게 주지 않았냐는 리액션을 보면 손흥민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노팅엄전에서 손흥민은 그게 다였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해야겠습니다. 케인의 첫 번째 득점, 손흥민 클래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습이 나오는 순간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부스터를 가동했는데, 그때 보면 노팅엄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유인시키면서 4명이 붙게 만들어버립니다. 노팅엄 선수들은 더 정신없겠죠. 그 틈에 클루셉스키가 반대편에 케인에게 패스를 해줬고 반박자 빠른 정확성 높은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면서 노팅엄 선수들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이렇듯 상대팀에서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손흥민을 더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이질 않으니 팬들은 그냥 기분이 나쁜 상황이고,
굳이 새벽에 시청하면서 손흥민을 비난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선수들이 원팀이 되어 있다는 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불만스러운 장면이 포착되었던 것도 동료 선수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기력 아쉬움과 더 뛸 수 있는데 교체되었다는 경기에 대한 열정일 거라 추측됩니다. 히샬리송의 아웃프론트 크로스에 케인의 쐐기골로 토트넘의 승리가 더 유력해진 것을 보고 경쟁자에 대한 활약에 불안함보다 승리할 수 있음에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손흥민 위기설을 언급하는 국내 안티 팬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은 한 경기에서만 9골을 넣어버리면서 본머스를 절망에 빠뜨렸는데 그중 살라가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했지만 400만 명이 시청한 하이라이트 영상에 해외 팬들의 3000개의 댓글을 훑어봐도 살라를 응원한 댓글이 있을 뿐 살라 위기설이란 말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현재 팬들도 노팅엄을 상대로 힘겨운 승리를 한 것이 불만인 것은 있지만 손흥민을 향해 빨리 폼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뿐 손흥민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반응은 보지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4위를 고를 수 있다면 손흥민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다. 가끔은 너무 생각이 많아 보이기도 한다. 요즘 골을 넣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매 경기 찾아오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자신을 믿고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 모두 케인만큼 손흥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득점하지 못해 실망스럽겠지만 문제 없다. 손흥민은 항상 내 팀, 내 계획에 있는 선수라면서 극찬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결코 팀을 해치는 불만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손흥민을 까는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정말 승리를 위한 한 배를 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콘테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팅엄전이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고 평하면서 그의 축구 철학으로 항상 전쟁이다. 경기 후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모든 경기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극찬도 할 수 있었겠죠. 손흥민의 4경기 연속 무득점은 처음 겪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토트넘이 공격 패턴이 달라져 있을 때는 손흥민의 많은 득점을 기대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에릭센, 알리와 함께 강팀이 된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지난 시즌 같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으로서 풀타임보다는 교체되거나 교체 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4경기를 보면 딱 그때와 비슷한 상황인 듯합니다. 케인이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고 득점 욕심을 낼수록 말이죠. 이 경기가 정말 아름다운 경기로 남으려면 케인이 페널티킥을 손흥민에게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볼 움켜쥐고 본인이 차는 걸 정해놓은 거 보세요. 겁나게 얄밉더라고요. 속마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케인 실축 쌤통이다. 저는 콘테 감독을 믿어볼랍니다. 손흥민 활약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있지만 손흥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확실히 느낀 건 손흥민의 폼이 올라와야 비로소 콘테오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4일 후 경기니까 금방 옵니다. 그때 손흥민 활약을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